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판별자, discriminato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그랬죠? 판별기하고 생성기입니다. 그 판별기가 판별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우선 이번에는 그 판별기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판별기 또는 판별자는요, 분류기,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류기를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특별히 확률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뉴럴 네트워크를 확률 추정으로도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즉 분류기는 확률론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 섹션 끝에서는 이 모든 게 이제 걔네 판별기로 변환된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분류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요약을 하면 분류기의 목표는요, 서로 다른 클래스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래에 그 클래스 구분하는 distinguisher, 즉 분류기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이 고양이 사진이 주어졌는데 이 사진이 고양이인지 또는 bird인지 또는 뭐 거북이인지 개인지 물고기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게 classifier, 즉 분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간단한 경우는 고양이인 것과 고양이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정도만 해도 우리가 그 분류기라고 보통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분류기는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입력으로 사용한 거고요. 사실은 반드시 이미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그 텍스트 조각이 입력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문자열처럼 It meows and plays with Yan. 즉 털실을 갖고 놀면서 야옹거린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캣이겠죠. 이 분류기는 이와 같은 문자열도 캣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을 갖고 있으면 그걸 또 우리는 분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류기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요. 사실은 이 신경망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지금 이 아래에 분류기, 클래시파이어 자리에 이제 신경망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얘가 바로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이 클래시파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하는 동작하는 원리는 이렇죠. 지금 보다시피 그 사진이 지금 고양이 사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진도 일종의 피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단순화된 피처가 들어가도 되고요. 요즘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냥 비전 시스템에서 이 사진을 그냥 집어넣죠. 그러면은 각각의 그 하나하나의 픽셀이 갖고 있는 값, 그것이 이렇게 입력으로 x0, x1, x2, xn, 그러니까 n개의 픽셀이면은 n개의 픽셀 값이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그 입력 값들이 가중치를 곱해진 다음에 이런 비선형적인 그런 함수를 통과해서 어떤 두 번째 보존층, 다음 노드 값들이 계산되고요. 그리고 그 노드 값들을 또 가중치를 곱하고 더하고 비선형적인 함수를 통과해서 이와 같이 또 다른 노드 값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 노드 값들로 또 다시 가중치를 곱해주고 더해줘서 이와 같이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일 확률은 45%, 도그가 확률은 45%, 뭐 bird일 확률은 0.1% 이렇게 되면은 그 각각에 해당하는 그 노드, 그러니까 이것이 아웃풋 출력 노드인데요. 이 출력 노드에서는 뭐 0.45, 0.45, 0.1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훈련되기 전이고요. 만약에 이 뉴럴 네트워크가 잘 훈련이 됐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미지로서 입력으로 고양이 사진이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에 캣이
1.00 그리고 나머지는 0, 0, 즉 100% 확률로 고양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분류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이 되어야 되고요. 학습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경망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그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원리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디스크리미네이터 또는 클래시파이어라고 부르는 이 판별자,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 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 피처 X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이 특징들은 뭐 고양이가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털실을 갖고 는다든지 하는 단순한 특징일 수도 있지만 그 이미지 사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특징인지 정확한 클래스, 레이블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것이 캣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것에서는 캣의 고양이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될 겁니다. 즉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피처와 그리고 레이블, 보통 기호로 X, 피처는 X라는 기호를 쓰고요. 레이블, 그것에 해당하는 클래스 이름 Y로 해가지고 세트로 우리가 훈련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에 입력하는 거는 이 피처들, 즉 특징들, 고양이 사진 예를 들면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출력으로 무언가가 출력돼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어진 라벨 같은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사실은 실제 라벨과 똑같지 않겠죠. 그래서 Y라고 안 하고 기호로 Y hat, Y에 근사했다 하는 의미로 Y hat이라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보통 코스트 함수의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원리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y-hat과 y가 얼마나 비슷한지 또는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식인 겁니다. 그 함수식을 가지고 그 함수식이 커지면은 잘못되는 거고요. 작아지면은 잘 말하자면은 예측했다라고 표현하는 수식을 얻게 되는데 수학적으로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값을 찾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라메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여기 파라메타 세타라고 한 거는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 가중치 값들을 다 모아놓은 벡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벡터, 그 세타 값들은 그 행렬식, 그러니까 그 벡터 형태니까 굉장히 많은 값들로 주어져 있는데 요 모든 네트워크의 그런 가중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커다란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중치들 하나하나마다 변화할 때 코스트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세타를, 즉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이 세타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즉 세타는 현재 세타에서 더하기 델타 세타 해가지고 점점 좋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그 세타가 이 y가 거의 y hat이 y랑 같아지는 값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좋아지면은 그것이 훈련이 된 거고, 훈련된 이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 또는 분류기는 고양이 사진이 들어가면 고양이라고, 개 사진이 들어가면 개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한테 출력을 해주는 그런 훈련된 네트워크를 갖게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 수학적인, 특히 그 확률론적인 그런 용어로 이 판별기 또는 분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아래에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거는 그 확률을 나타낼 때요, probability p 괄호 열고 어떠한 값 그리고 vertical bar 그리고 given 세모 하면은 이 세모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네모일 확률 값을 계산했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 이러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 표현 방식에 따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판단했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은 여기 요 네모 자리에 오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거북이일 수도 있고, bird일 수도 있고,
cat일 수도 fish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입력값으로 고양이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진이 고양이일 확률 이거를 모델링하는 즉 확률 분포의 모델링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정확히 맞는 거고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일종의 이건 조건부 확률 분포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입력값이 반드시 이미지일 필요는 없다 그랬죠. 즉 이 입력값으로 주어지는 X는 특징들 뭐 소리가 갸르릉거리는 소리라든지 고양이 소리라든지 털실 가지고 노는 어떤 플레이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픽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X라는 특징들이 조건, 컨디션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이런 컨디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Y일 확률값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확률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확률 분포는 분포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즉 확률값 이것을 1차원 그래프, 2차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요, 즉 확률값 P 오브 Y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X가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어떠한 이 확률이 나타날 수 있는 레이블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즉 강아지일 확률, 무슨 캐실 확률 뭐 등등이 있겠죠. 그럴 때 이 캐실 확률이 확률 분포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나타날 수 즉 모든 클래스들의 말하자면 확률 값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계산할 수 있는 수식 또는 네트워크가 말하자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 사진이 들어가면 고양이일 확률은 굉장히 높게 0.98이 나오고 만약에 강아지일 확률은 0.1 정도가 나오는 등등 이런 식의 분포 값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모델링하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판별기를 겐 컨텍스트에서 즉 겐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겐에도 판별기 즉 감별기가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뉴럴 네트워크 즉 클래시파이어가 여기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는 고양이나 개나 어떤 동물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결정하도록 우리가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훈련시킬 거냐면 입력으로 우리가 만든 가짜 이미지를 맘대로 만들어서 그거를 입력으로 삼고 이것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판단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은 우리는 처음에는 이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파이어가 하나도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결과값으로 그냥 랜덤한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즉 100% 페이크라고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안 훈련을 많이 시켜야지만 얘가 판단을 잘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훈련시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몇 번 훈련을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한 85%, 0.85라는 값이 가짜로 이게 판명이 되는 이런 훈련된 결과를 얻었다 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0.15% 그러니까 15% 정도의 진짜의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과 똑같습니다. 즉 이것을 가지고 생성기를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데 활용합니다만 그 내용은 지금 살펴볼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감별기 즉 판별기인 분류기는 가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가짜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도록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겐에서 사용되는 분류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확률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판별기는요, 입력 집합 X, 여기서는 피처가 가짜로 만든 이미지겠죠. 얘가 가짜일 확률, 페이크일 확률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이 확률 분포를 모델링한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확률 값을 가지고서 사실은 생성기한테 어느 정도 가짜다, 어느 정도 진짜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진짜처럼 만들도록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클래시파이어, 즉 겐에서의 분류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나가는지는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겐에서의 판별자는 일종의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 분류기가 하는 일은 주어진 입력 특징 X, 여기서는 가짜로 만들어진 이미지겠죠.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이 진짜 또는 가짜인지 그 각각에 대한 확률 값을 계산해내는, 그것을 학습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확률 값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은 설명 안 됐습니다만 생성자에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라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피드백으로 활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